안녕하세요. 고향집 지키는 춘향이 중 아내입니다. 환자혁명 제2장 현대과학진단편을 읽겠습니다. 여기는 굵은 글씨가 좀 짤막짤막해서 굵은 글씨 3단락을 읽겠습니다. 페이지는 53쪽부터입니다. 자, 굵은 글씨 읽을게요. 도구로 전락한 과학, 현대의학은 정말 과학적일까?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의학을 신뢰하는 이유는 과학적이기 때문이다. 침대도 과학이라는 광고를 듣고 자라온 탓에 과학이 미래라는 구호도 거부감 없이 와닿는다. 그만큼 과학적이라는 단어는 마법의 주문처럼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지적 권위를 높여준다. 현대를 사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과학은 늘 옳다는 등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절대적 선이며 참으로 받아들인다. 정말 그럴까?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말 과학은 신뢰할 만한가? 과연 현대과학은 의학적일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던 인류가 과학 발전 덕분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천둥 번개를 보고 신의 노여움을 두려워했던 인간이 위성사진을 보며 일기예보 관측을 하게 되었으니 과학을 믿을 것은 이상적인 현대인의 표상이 되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 같은 시대적 화두를 통해서도 비이성과 이성으로 진영이 갈리고 스스로 이성적이고 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학의 편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을 새로운 신으로 받아들였다. 현대인들은 과학이라면 비판 없이 수용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고는 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과학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통계적, 확률적, 수학적 모델에 불과하다. 과학은 도구일 뿐이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계속 변하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다. 도구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진실을 은폐시키기에 좋은 도구가 아닐 수 없다. 진실을 없애기도 하고 진실을 창조해내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귀로 들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좀 더 파보고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과학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수도 없이 그래왔다. 과학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던 것이다. 과학이 절대 가치를 갖게 된 현대 사회, 특히 서구 중심의 사회 모델에서 과학은 정보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 전락했다. 한국과 같이 공교육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획일화된 사고를 주입받은 사회에서는 과학이 종교적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신을 대적하는 사람도 과학이라면 쉽게 믿는 경우가 많다. 믿고 의지하면 그것은 종교일 뿐 과학이 아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던지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과학이다. 과학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과학이 종교이기 때문에 과학이 말하는 것에 의심을 품거나 질문하는 태도에 크게 분노한다. 분통을 터뜨린다. 갈릴레이 시절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정작 과학 정신에는 위배되는 것이다. 종교, 도그마, 파시즘 같은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미국의 급진적인 역사학자인 하워드 진은 이런 말을 했다.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전쟁, 학살, 노예 제도는 불복종이 아니라 복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의료계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복종이라는 코드가 자리 잡고 있다. 의사 개인은 학회의 권위 앞에 복종한다. 제약회사 주도의 연구 논문에 복종한다. 보건당국의 권위에 복종한다. 병원과 제약회사와 보건당국이 말하는 것은 늘 과학적이고 검증되었으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항암 치료에 문제가 있어도 의사 개인이 틀렸다고 나서지 못한다. 하나의 치료에 불과할 뿐인데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일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 백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집단 면역을 위협하는 돌팔이로 몰린다. 백신도 의약품인데 왜 문제가 없겠는가. 하지만 그런 지적은 허락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복지를 거론하면 안보를 위협하는 빨갱이로 몰리는 것처럼
메카시즘과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한낱 의약품, 즉 상품에 불과한 항암제나 백신이 함부로 비판해서도 없어서도 안 되는 신의 자리에 올라 있다. 그러니 의사 개인이 과학적 검증을 마쳤다고 하는 주류 의학계의 시각에 반하는 의견이나 의심을 내는 순간 곧바로 비과학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비주류로 분리수거된다. 의학계 안에서 조롱당하고 인격살인이 저질러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것을 감내할 만한 동기도 없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지적 용기도 부족하다.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라면 공부만 하던 순응하는 성향들이 이 때문에 더 그렇다. 현대의학이 과학에 기반을 둔다는 의미는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지적, 물질적 자원을 동원해 사회현상 혹은 자연현상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완벽을 바랄 수는 없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자연현상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이해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우주의 기원도 모르고 생명의 기원도 모른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알아가고 있는 중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과학은 수많은 실패와 오류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니 과학적이라고 큰소리칠 일이 아니다. 과학적이니 겸손해야 할 일밖에 없다. 이처럼 과학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연구에 몰두하며 인류의 지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노고에 누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맹종하는 태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자, 그 다음 굵은 글씨 사람을 섬기는 과학 그리고 기업을 섬기는 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세슘이나 방사선 이야기를 하면 그곳 주민들로부터 돌아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맞는 말이다. 해답도 주지 못하면서 문제만 제기하면 듣는 사람은 짜증나기 마련이다. 지금의 사회가 그렇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돌아오는 냉담한 반응 어쩌라고? 해답 없는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을 피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오죽하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기준치를 올리는 방안까지 내놓았겠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도 더 이상 답도 없는 환경 문제나 먹거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데 염증을 느낀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어쩌라고다. 이미 시스템에 잘 길들여져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 알레르기와 아토피, 자폐증 등 늘어나는 이유라든가 암 환자가 증가하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먹거리와 환경 문제에 있다고 아무리 지적해봐야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지금이 값싸고 편리한 먹거리, 안락한 생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 소 키우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데 어쩌라고? 현대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한국이나 미국에선 굶어 죽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모두 다 식료품 생산 단가를 내릴 수 있었던 덕분이다. 직접 사냥하고 채집하고 작물을 키우지 않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TV 보고 놀면서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사발면으로 한 끼 때울 수는 있지만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다. 어쨌거나 굶지 않고 배는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식료품 가격이 내려간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식자재 원가가 내려간 것과 유통기한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진 것 등등. 식자재 원가는 실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 첨가물로 대신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실제 음식이 아닌 첨가물로 향을 내고 맛을 내고 식감을 더하고 색상을 입힌다.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발효 단계를 단숨에 뛰어넘는 화학품들이 마술을 부리고 방부제로 유통기한을 거의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방부제가 문제되자 음식의 효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촌스럽게도 방부제 사용하지 않고도 유통기한을 늘리는 일이 가능해졌다. 효소를 제거당한 음식은 발효도 되지 않고 썩지도 않기 때문이다. 물론 효소 없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와 흡수가 될 리 없다.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 굶주림은 해소되었지만 대신 건강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값싼 식료품을 제공해준 식품업계는 이빠른 사람들의 지적이 못마땅하고 거슬렸다.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요구 조건이 많아지면서 값싼 원료로 실컷 돈을 버는데 제동이 걸렸다. 한마디로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간 셈이다. 그래서 화학기술이 어느새 과학으로 둔갑했다. 계속 돈을 벌면서 이상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은 식품업계는 태클 거는 사람들을 물리칠 묘안을 떠올린다. 바로 과학과 정치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돈이 많으니 어렵지 않았다. 과학자들에게 연구 과제를 내주고 그액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유리한 논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에겐 정치 자금을 지원하며 규제 완화와 허가를 약속받았다. 슬금슬금 사카린이 다시 허가되었다. MSG가 억울하다고 그동안 누명을 쓴 것이었으며 위험한 식품은 아니었다고 재조명받으면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최근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겪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은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은 반드시 소비자보다는 매출과 기업 이미지를 우선시한다는 것과 도덕성이 결여된 학자라면 아무리 권위와 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권력 앞에 한낱 부역자로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문제는 가치관과 말살된 경쟁 위주의 사회에선 이런 도덕성 교류가 너무 흔하다는 것이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GMO가 밥상 위의 가습기 살균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사회에서 사람을 위한 과학은 설 자리가 없다. 과학 신봉자들의 전체주의적 발상은 과학이 알려주는 것 외에 다른 의견이나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서슬퍼런 사회 분위기는 조금만 조심하자고 얘기해도 건강염려증 환자로 내몰기 일수다. 그리고 비현실적 자연주의자로 내몰린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해도 소비자로서 우려를 표명해도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는 콧대 높은 조롱이 돌아온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나날이 나빠져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공의 건강보다 기업의 호주머니가 더 중요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굵은 글씨는 가공식품업계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현대인들 건강이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다. 식품공학은 업계를 섬기는 학문일 뿐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럴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들에게 식품 첨가물은 느슨한 법을 통과할 정도로만 안전하면 충분하다. 어떻게 하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재료 값을 줄일 수 있을까? 등등 값싼 식품 첨가물을 개발하는데 매진한다.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질병 퇴치나 인류의 건강이 아니라 최대 매출과 최대 이윤 그리고 주가 상승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식품업계가 제공하는 불량과학을 등에 업은 일부 식품가공학자들은 들의 기세가 등등하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 MSG, GMO, 인공감미료 아무거나 먹어도 안전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 위안이 되기도 하고 반갑게 들리기도 한다. 현대과학에 그렇게 증명한다고 말하니 더욱 든든하다. 설상가상으로 담배도 몸에 좋다는 연구 논문이 나오면 많은 이들이 반가워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선 그런 시절이 있었다. 1960년대까지 담배는 건강식품이었다. 식사 후 소화를 돕는다고 하여 흡연이 권장되었다. 미국의 의사협회 AMA나 질병통제센터 CDC까지 나서서 담배를 옹호하던 시절이 있었다. 담배업계가 AMA와 CDC를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신문, 잡지, TV의 담배 광고 모델은 카우보이 이전에는 의사였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 짓이든 저지른다. 과학도 소유할 수 있고 언론도 통제할 수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 과제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내는 과학자는 연구비도 많이 타내고 학계에서 승승장구한다. 반면
기업의 이윤에 반하는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어김없이 가혹한 공격 대상이 된다. 진정한 과학 정신을 유지하는 과학자들은 얼마 없고 청부 과학자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는 연구 발표를 했던 서울대 교수가 그리 놀랍지 않은 이유다. 기업을 광고주로 섬기는 상업, 언론 역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들어야 할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는 정보를 들을 수밖에 없다. 왜 공중파 방송국이 MSG를 향한 국민적 오해를 안타까워하며 이를 풀기 위해 친절한 홍보성 방송까지 제작해야 했냐는 거다. 아는 사람이 없어도 그만인 정보 아닌가. MSG가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설령 그것이 오해라 하더라도 해당 제조업체와 식품업계의 매출 감소 말고는 별 문제도 아니다. MSG가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버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방송 하나로 인해 벌어진 결과다. MSG가 아주 해로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는 것이다. FDA는 MSG를 대체적으로 안전한 식품으로 분류했지만 MSG 민감성 콤플렉스 또한 인정하고 있다. 민감한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술을 마셔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한국의 식품공학자들은 모두가 다 기분 탓이라고 한다. MSG를 먹고 불편한 사람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에 반론을 제기하면 비과학적이고 연구 논문 하나 찾아볼 줄 모르는 무식쟁이 취급하는 무식쟁이 취급하는 거만함을 보인다. 방송 하나 때문에 생긴 분위기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유기농을 고집하거나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면 주변에서는 유난 떨지 말고 대충 먹고 살라며 눈살을 찌푸린다. 반면 전혀 운동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나 과자, 라면 같은 가짜 식품만 먹고 사는 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한국인들의 건강 상태다. 그리고 대한민국 아들들의 건강 상태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자폐 증가율은 세계 1위다.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갈수록 당뇨 고혈압 환자는 늘어만 간다. 이제 유전이란 말은 무색하기만 하다. 무슨 놈의 유전자가 그토록 빨리 변한단 말인가? 지금의 가파른 질병 정가 추세는 현대과학이 떠받들고 있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도 위배된다. 의학계가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져 손 놓고 있는 동안 국민들 모르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식품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제조업법들이 경쟁적으로 추가되었다. 지금 아이들이 먹는 식품 첨가물은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 먹었던 식품 첨가물과 비교하면 그 종류도 많을 뿐더러 위해성의 차원도 다르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위해성을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담배업계들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고 자인하기까지는 3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걸렸다. 담배업계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반성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고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 법정 다툼을 통해 얻어낸 결과였다. 깨어있는 일부 소비자들이 먼저 기업과 싸웠기 때문에 얻은 결과다. 그냥 놔뒀으면 지금도 담배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을지 모른다. 식품공학자에게 식품 첨가물이 안전하냐고 묻는 것은 담배 세일즈맨에게 담배가 몸에 좋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요리사 백종원 씨는 여느 요리사들과 다르게 TV에 출연하며 설탕을 가득 넣은 비밀 아닌 비밀을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사랑받았다. 원래 솔직하면 매력있다. 그래서 나도 백종원 씨를 좋아한다. 백종원 씨는 요리사니까 그렇다. 요리사에게는 맛있고 손쉬운 음식을 요구하지 건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식품업계를 향한 제대로 된 기대와 인식이 필요하다. 나는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염증 반응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 당뇨, 고혈압, 과체중의 대사증후군 환자들, 살을 빼고 싶은 다이어트 환자들, 아이들 알레르기와 아토피, 천식 등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치료할 때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부터 끊고 시작한다. 가공식품만 끊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먹어오던 대로 가공식품을 계속 먹으면 아무것도 못 건친다. 그저 약 먹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임상에서의 내 경험이 그렇다. 물론 반대론자들은 공격할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뿐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지만 경험주의도 과학이고 훌륭한 의학이다. 진정한 과학 정신이 실종된 시대의 과학주의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영어로 된 연구 논문 몇 편 읽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왜 순진하게 본대로 다 믿는가? 기업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기업이나 보건당국이라는 권위에 눌려 가당치도 않은 신뢰를 너무 많이 준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는 환자의 행위가 있다.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따라서 식습관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고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체내에서 수만 가지의 화학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고 효소와 조효소들이 만들어지고 분비되어야 한다.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바로 비타민이고 미네랄이다.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반대로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영웅적인 의학적 개입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식품업계만 비난받는 일은 아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에도 문제가 있다. 요즘 미국에서 코리아 BBQ 하면 대부분 all you can fit, 즉 고기 무제한 집이라는 그걸 보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기를 왜 배 터지게 먹어야 하는가? 그것도 질 낮은 고기로 말이다. 좋은 고기로 조금만 먹으면 될 것을 누구 말대로 개돼지도 아니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 마트에서 싼 음식만 찾으니까 식품업계가 싸구려 가짜 음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판매할 뿐이다. 그야말로 간단한 논리다. 집은 능력이 허락하는 최대 평수에서 빡빡하게 살고 자동차도 분에 넘치는 배기량으로 허덕허덕 겨우 타면서 몸에는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음식을 집어넣으면 유기농 식품은 비싸다고 외면한다.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 비만 환자와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맛의 즐거움을 느끼는 개인차가 얼마나 큰지 놀라게 된다. 나 개인부터 예전에는 군침을 흘렸으나 지금은 전혀 끌리지 않는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제대로 치료된 환자라고 입맛이 바뀌지 않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쪽수 66쪽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7회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